안녕하세요. 아동 청소년 전문가 이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으시죠. 그 중에 하나로 어느 날 자녀가 갑자기 눈을 빠르게 깜빡거린다던가 아니면 고개를 까딱거리는 등 특정한 표현을 막 반복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이렇게 특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많은 정보를 통해 알고 있는 틱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번 주 제25회 청소년 포럼 주제는 틱, 다그치지 말고 정확하게 알기입니다. 자녀가 눈을 빠르게 깜빡거리거나 고개를 까딱거리는 등 어떠한 특정한 표현을 막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는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러는 거지? 왜 우리 애가 이러는 거지? 왜 뭐가 문제인 거야? 라면서 이제 걱정을 하면서 자녀가 하는 이 표현이 틱이라는 게 의심은 되지만 딱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녀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참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화를 내면서 윽박 지르기도 합니다. 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혹시 내가 잘못 양육을 했나? 라는 생각에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반복적으로 하는 이 표현이 틱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자녀의 틱을 치료하고자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하는 등 틱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찾고 이제 치료 방법을 찾고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틱이 개선되지 않고 이제 지속된다던가 아니면 또 틱 증상이 이제 치료된 것 같았는데 전혀 또 다른 틱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부모는 걱정이 늘어만 가게 됩니다. 이어서 모든 신경이 자녀의 틱에 집중되게 되겠죠.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발생한 틱이 이 틱으로 인해서 자녀의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서 걱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틱은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적인 운동이나 이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빠르게 깜빡거린다던가 아니면 막 입을 벌린다던가 고개를 까딱거리는 등 아니면 특정한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내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한 표현을 반복되는 이 틱은 왜 발생이 되는 것일까요? 틱이 발생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 뇌 구조의 기능 이상, 아니면 신경적인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질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틱이 발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심리적인 원인으로 틱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몸과 마음이 연동작용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인식, 그리고 들어온 것을 저장하고 이제 인출하는 기억, 그리고 처리된 결과를 표현하는 표현, 이렇게 세 개의 심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틱은 이제 말과 행동과 표현, 이렇게 표정으로 이렇게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마음이 심리에 작용하는 원리를 보게 되면 틱이 발생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틱이 발생하는 원인은 들어오는 인식은 많은데 표현이 억압이 되면서 신체의 어떠한 특정한 곳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선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커다란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있는데 어느 한쪽을 이렇게 꽉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다른 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겠죠. 결국 인식이 많다는 것, 즉 스트레스가 과다한데 억압하게 되면서 생각지 못한 곳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또 이때 나타나는 것이 신체의 특정한 부분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서 틱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들어오는 스트레스는 많은데 이 스트레스를 힐링하지 못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남자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틱이 나타난 자녀는 처음에 자신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알까요? 바로 타인이죠. 타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가 이를 알고,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가 반복되는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참아보라고 하고, 또는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반복될 경우에는 너가 의지가 약해서, 네가 하고자 하면 안 하고자 하면은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이 자녀의 특징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속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의식을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틱입니다. 그러니까 틱은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자녀가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적을 받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표현에 있어서 신경을 쓰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가중이 되다 보니 틱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틱 증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지속되면서 부모 또한 어려움을 겪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틱 자체, 그러니까 틱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자녀의 일상생활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편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 막연한 불안감에 이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내 자녀에게 이러한 틱 증상이 나타나는 게 된 것에 대해서,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불안감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든 이 틱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고 지적을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자녀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이제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다른 심리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녀의 틱 증세를 없애고자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자녀의 틱 증세를 이제 악화시키고 다른 심리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틱 증세와 함께 이제 강박 증세를 보인다던가, 아니면 주의가 과도하게 산만해지는 등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틱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심리 발달 단계에서 그 기준에 위배가 되게 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자녀의 심리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양육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모르고 자녀가 반복적으로 하는 표현에 대해서만 이제 부모의 기준을 갖고 막 오해를 하면서 꾸짖고 지적을 하게 되면 틱 증상은 더 악화되게 됩니다. 틱 증상이 발생이 되었을 때 부모가 자녀의 심리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양육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틱 증상이 일시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틱이 왜 발생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어떻게 자녀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심리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양육법을 아는 것은 건강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막 적절하게 이제 해결을 해주지 못하게 되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틱 증상이 처음 발생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입학 전후이다 보니 이때 가장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녀에게 이렇게 틱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자녀가 이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스트레스를 힐링시켜주고 건강한 관심을 주게 되면 틱 증상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자녀 양육으로 자녀의 틱을 예방할 수 있고 틱이 발생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를 가장 많이 알고 일상생활을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양육은 일상생활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초기에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일시적일 수 있고 또 틱 자체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봤을 적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본인 자신은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만 이에 대해서 막 하지 말라고 하고 지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문제로서 이제 자기를 이제 문제로서 인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 틱 자체로서의 어려움보다는 그로 인해서 혼나고 지적받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게 되고 다른 심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틱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수 있는 이 틱 증세를 없애고자 하면서 이 틱 증세를 더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목을 받고 지적과 비판을 받게 되면서 막 강박 증세 아니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등 다른 이제 심리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교우 관계에서 따돌림이나 아니면 놀림을 받는 등 또 다른 문제를 양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건강한 양육이 일상에서 지속되어야지 자녀에게 건강한 관심을 주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힐링이 되고 자녀의 틱 증상이 자연스럽게 양육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틱 증상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에 지금 당장 어떻게든 이 자녀에게 발생한 이 틱 증상을 없애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틱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에 따른 양육법을 일상생활에서 지속되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녀의 심리 발달에 맞는 양육법을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관심을 받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힐링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무엇인가 표현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한 사례로 이제 심리습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치료를 하면서 회복 과정에 계신 회원분이 계셨어요. 이전에 자녀의 틱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걱정과 이제 어려움을 막 토로를 했었는데 특별하게 다른 것을 뭘 한다던가 하지를 않고 그저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심리 발달에 따른 양육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했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틱을 안 하네? 언제 사라졌지?
언제 없어졌지? 라면서 이제 자녀의 틱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언제부터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후기를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양육 과정에서 엄마를 통해서 이제 자녀가 스트레스가 힐링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틱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틱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함께 할 수는 없죠. 그렇기에 틱을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틱을 치료하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하나의 틱이 치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또 틱이 발생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부모가 정확하게 알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이 이제 자녀에게 발생한 틱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의 틱을 치료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아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자녀의 틱이 더 이상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혹여 발생이 되더라도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이에 대해서 이제 자녀의 심리 발달에 따른 양육법과 함께 이제 틱이 발생한 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안심시켜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틱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또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야 하겠죠. 그리고 자녀의 심리 발달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자녀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어떻게 양육을 해야 건강한 양육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자녀가 원하지 않는 관심을 너무 많이 줌으로 인해서 자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는 너무 관심을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틱이 나타났을 때 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자녀가 우리 자녀가 지금 스트레스를 힐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건강한 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녀에게 틱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틱으로 인해서 교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게 되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또는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까봐, 이런 모든 것이 막 우려가 될 것입니다. 틱 증세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방해물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틱은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때 선생님에게 미리 자녀의 틱 증세를 알리고, 그리고 자녀가 학교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자녀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되고, 틱 증세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을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틱 증세를 이제 문제로서 삼지 않게 되고, 또 자신감도 향상이 되게 되면서 학교 생활을 또 원활하게 해 나가게 되고, 그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또 틱이 나타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선생님, 친구 모두 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는 부모가 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틱 증세를 이제 개선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악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해가 되게 되면 틱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고, 혹여 나타나더라도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해가 되다 보니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틱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심리 발달에 따른 양육은 틱을 예방하고 그리고 혹여 틱이 나타나더라도 양육 과정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서 틱 증상이 일시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확하게 알면 자녀에게 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다그치거나 막 이렇게 몰아가지 않고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자녀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자신의 이제 힐링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닌 이면의 작용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내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끌어 주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었더라도 이를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것을 또 개선하고 또 그 문제가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